관아 마당 위로 핏빛 노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사방을 에워싼 포졸들의 창끝은 유연서의 목덜미를 겨누어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을 기세였으나 연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피 묻은 손으로 비망록을 움켜쥔 채 울분을 삼키고 있는 도화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광각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심장이 뛰었다. 단상 위에서 권세훈이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비릿한 목소리를 뱉었다. 저 발칙한 서생의 혀를 뽑아라. 감히 관아의 문서를 위조하고 수령을 능멸하다니 하고 명을 내렸다. 연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는 도화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방님, 약조를 잊지 마시오. 도화의 절규가 마당을 갈랐다. 연서의 목에 밧줄이 감기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사달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매캐한 묵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구석진 골목, 낮에도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퇴락한 글방에 유연서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남의 탄원서나 상소문을 대신 써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가난한 서생이었다. 방 안에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묵향만이 가득했다. 연서는 마른 붓끝을 혀로 축이며 텅 빈 밥그릇을 보았다. 그리 밥이 된다 하나 내겐 죽도 멀구나 하고 그는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배움은 깊었으나 기댈 언덕 하나 없는 그에게 한양의 겨울은 유독 길고 시렸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종이 위에 옮겨 담으며 제 창자를 갉아먹는 허기를 달래야 했다. 뱃속에서는 맷돌 돌리는 소리가 났고 시야는 가끔씩 노랗게 번졌다. 그리고 연서는 아직 몰랐다. 훗날 관아 마당에서 그 붓끝이 사람 목숨과 맞바뀔 줄은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관아 뒤편을 지나던 길이었다. 앞서가던 정체 모를 사내가 품속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연서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가죽으로 정갈하게 감싸인 장부였다. 표지에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상단의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호기심에 장부를 펼치려는 찰나 담장 너머에서 거친 함성이 들려왔다. 저놈 잡아라. 밀수 장부를 훔쳐간 도둑놈이 저기 있다. 하고 포졸들이 골목 끝에서 쏟아져 나왔다. 연서는 영문도 모른 채 장부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발바닥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깨진 사발 조각을 밟는 듯 아려왔다. 골목을 꺾고 또 꺾어 미친 듯이 도망치다 연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판 준비로 어수선한 무당패의 천막이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휘장을 걷고 어두컴컴한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려한 무복들과 기괴한 팔들이 걸린 구석진 자리로 몸을 구겨 넣었다. 조용히만 하면 산다. 제발 하고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천막 밖에서는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와 쇳소리가 났다. 연서는 제 숨소리가 들릴까봐 소매를 입에 물었다.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냐? 하는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휘장이 단숨에 젖혀졌다. 그곳에는 산등성이처럼 거대한 체구의 여인, 도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워
연서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당황한 연서가 뒷걸음질 치다 탁자 위에 놓인 부적을 건드리고 말았다. 엎어진 벼루에서 검은 먹물이 순식간에 노란 종이를 시커멓게 물들였고 부적은 마른 나뭇잎이 으스러지듯 처참하게 찢어졌다. 내가 지금 내 신주를 찢었느냐? 도화의 낮은 목소리는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보다 무겁게 연서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의 손등에 돋은 핏줄이 분노를 증명하고 있었다. 연서는 그제야 찢어진 부적 한쪽에 박힌 가는 글씨를 보았다. 월심이 손수 써주었다. 그것은 도화가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만신이 남긴 마지막 손길이었다. 도화가 커다란 손으로 연서의 멱살을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연서의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져 허공을 휘저었다. 부적이 망가지면 내 팔자도 망하는 법이니 이제 내가 내 애군을 대신 받아내야겠다. 하고 그녀가 으름장을 놓았다. 도화의 손길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이 없었다. 나와 살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졸에게 넘겨져 목이 달아나겠느냐. 연서는 눈을 감았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하고 그는 굴욕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것은 비겁한 생존의 선택이었으나 동시에 평생 분만 잡던 서생의 손에 거친 운명의 고삐가 쥐어지는 순간이었다. 무당패는 포졸들의 추격을 피하려 날이 밝기도 전에 천막을 걷고 길을 떠났다. 도화는 연서를 제 곁에 바짝 붙여 세우고는 보란듯이 서방이라 불렀다. 연서는 그 부름이 귀를 간지럽힐 때마다 낯이 뜨거워졌으나 대거리할 처지가 아니었다. 짐수레에 올라탄 연서는 품속에 숨긴 장부를 몰래 꺼내 한자 한자 뜯어보았다. 이 장부 글줄이 너무 곱습니다. 밀수 장부라기엔 필체가 지나치게 정갈하고 오자 하나 없으니 누군가 일부러 흘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고 연서가 낮게 음조렸다. 도화는 그를 흘긋 보더니 글줄이나 읽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코는 제법 밝구나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연서는 굴욕감 속에서도 장부 뒤편에 숨겨진 서늘한 음모의 기운을 감지했다. 고개 너머 숲길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다시 길을 막아섰다. 칠복이 당황하여 북을 떨어뜨렸고 무당패 여인들은 비명을 삼켰다. 포교 장팔이 몽둥이를 앞세우며 다가왔다. 무당년들이 도둑놈을 숨겨줬다더니 저기 장부를 든 놈이 있구나. 도화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서려 할 때 연서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멈추시오. 지금 주먹을 휘두르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명분을 주지 마시오. 연서는 포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가슴을 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여 숲의 공기를 갈랐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의 길을 막느냐.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상단의 장부가 아니라 한양 큰 만신께 올릴 충문이 적힌 경책이다. 장포교가 멈칫하며 비웃었다. 글줄 좀 읽었다고 속이려 드느냐. 그것을 당장 내놓아라. 연서는 오히려 장부를 높이 치켜들며 꾸짖었다. 오냐, 가져가 보아라. 다만 공문도 없이 길 가는 양민을 핍박하고 국행 기도의 재물을 건드린 죄를 어찌 감당할 것이냐.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관원이 사사로이 민가를 침탈하거나 의식을 방해하면 곤장 100대라 하였다. 내 놈들 수령이 이 책임을 대신 져줄 것 같으냐. 지금 내 눈에는 법도가 아니라 비겁한 도적대만 보이는구나. 연서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와 서리빨 같은 기세에 포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수령 나으리께서 이 일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 만약 내가 한양에 당도하여 이 무례를 상소로 올린다면 내 놈들의 목숨이 부지될 성시프냐. 장포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흥, 이번만은 무당패의 면을 보아 넘어가 주마. 가자. 포졸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도안은 처음으로 연서의 작고 여윈 등이 듬직해 보였다. 제법이구나, 서방. 혓바닥에 칼을 숨기고 살았어. 도아의 그 말에 연서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무당패가 산속 사찰 근처에 거처를 잡자 도아는 품속에서 낡은 비망록 하나를 꺼냈다. 연서는 도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판의 순서가 아니었다. 기도문 사이사이에 상단에서만 쓰는 은어와 숫자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이건 기도문이 아니라 장부보다 더한 뇌물 기록입니다. 하고 연서는 전율했다. 비망록에는 수령 권세운의 이름과 상단 자제 윤도겸의 이름이 가명으로 적혀 있었다. 연서의 눈앞에 거대한 부정의 그물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요동쳤다. 상단의 자제 윤도겸이 사내들을 거느리고 무당패의 거처까지 찾아왔다. 그는 옥색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입가엔 뱀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당패가 관아와 맞서면 뼈도 못 추리는 법이지요. 그는 도아의 뒤쪽 만신월심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시선을 슬쩍 굴렸다. 비망록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서방이라는 서생도 풀어주고 이 패거리에게 붙은 방도 걷어들이게 하리다. 더하여 만신의 구판을 한양 큰 집들에만 열어주게 하겠소. 굿값은 상단이 되겠지요. 달콤한 말을 뱉으면서도 윤도겸의 눈동자는 차가웠다. 허나 거절하면 내일 해 뜨기 전에 이 천막은 불길이 될 것이고 여인네들 손목엔 포승이 감길 것이고 만신의 혀는 더는 주문을 외지 못하겠지요. 도아의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다. 그 순간 연서가 도아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리고 윤도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미 찢어진 부적처럼 우리 인연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가당치 않은 제안은 거두시지요. 윤도겸의 눈등이 파르르 떨리며 살기가 어렸다. 수령 권세호는 무당패가 민심을 선동한다는 제목을 씌워 고을마다 방을 붙였다. 이제 도망갈 곳은 점점 좁아졌고 무당패 식구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졌다. 도안은 답답한 마음에 애꿎은 나무 밑동을 발로 찼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나무 껍질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지금 당장 관아로 쳐들어가 저 수령의 목을 꺾어버리겠소. 하고 그녀가 포효했다. 연서는 냉정하게 그녀를 말렸다. 지금 손을 쓰면 저들이 기다린 핑계를 주는 꼴입니다. 저기 판을 깔았을 때는 그 판을 뒤집을 명분이 필요하오. 하고 연서는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했다. 연서는 장부의 항목들을 비망록에 암호화 대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포졸들이 쫓던 장부는 진짜가 아니라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가짜 미끼였다. 진짜 증거는 장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망록 속 암호가 가리키는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장부는 낚싯바늘일 뿐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아니라 줄을 통째로 끊어야 합니다. 하고 연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안은 연서의 해안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의 곁을 지키겠노라 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숲속 깊은 곳의 폐사지였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갑자기 서늘한 쇳소리가 들려왔다. 윤도겸이 보낸 전문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서방님, 뒤로 물러나시오. 내 몸이 방패가 되리다. 도아가 연서를 뒤로 밀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자객의 칼날이 도아의 어깨를 스쳤고 잘 익은 수박이 터지듯 선혈이 튀어올랐다.
연서는 바닥을 기어 상자가 숨겨진 불상 아래로 손을 뻗었다. 이리 내놔라, 이 서생놈아. 자객 하나가 연서의 목을 겨누었다. 그 순간 도화가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었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그녀의 손바닥에서 뼈소리가 났지만 도화는 눈을 부릅뜨며 자객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남편 건드리는 놈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테다. 도화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그녀의 기세는 산짐승보다 사나웠다. 연서는 피 묻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도화 낭자,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상자를 찾았소. 하지만 살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도화는 온몸에 칼자국이 나면서도 연서의 앞을 막아섰다. 상자 가지고 도망치시오. 어서. 도화의 허벅지에 다시 칼이 꽂혔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대장간에 불을 삼킨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감쌌으나 그녀는 끝까지 몽둥이를 놓지 않았다. 연서는 도망치는 대신 근처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도화를 놓아라. 연서의 처절한 몸부림과 도화의 헌신적인 투쟁이 숲을 피로 물들였다. 결국 무당패 식구들이 도착하며 자객들은 물러갔으나 도화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상자를 찾았으나 윤도겸은 이미 술을 써두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거 들이닥쳐 연서를 에워쌌다. 상자를 내놓으면 무당년의 목숨은 살려주마. 윤도겸의 비열한 목소리에 연서는 절망했다. 도화는 피를 토하며 안 된다, 서방. 주지 마라. 하고 속삭였으나 연서는 도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상자를 가져가라. 다만 저 여인을 건드리면 내 혀를 깨물고 죽어서라도 내 놈들을 저주할 것이다. 연서는 밧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고 도화와 강제로 분리되었다. 연서는 차갑고 습한 관아 지하 감옥에 갇혔다. 손목을 조여오는 수갑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아팠으나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과거 관아 뒤편에서 보았던 수령의 문서 처리 습관과 관인 도장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집요하게 되뇌었다. 문서는 칼보다 날카롭다. 다만 잡는 손이 필요할 뿐이다. 하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감옥벽에 손가락 피로 글자를 적으며 관찰사에게 보낼 밀서의 내용을 다듬었다. 도화는 무당패의 보살핌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연서를 구할 생각뿐이었다. 서방이 나 대신 끌려갔다. 내 팔자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도화는 이를 악물고 몽둥이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허벅지는 절뚝거렸으나 눈빛은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연서 역시 감옥 안에서 간수의 탐욕을 자극해 정보를 모으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연서는 관아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며 일부러 수령 권세운의 신경을 긁었다. 수령 나으리, 이 장부 속에 적힌 금액들이 정말 상단의 돈입니까? 백성들이 곡소리내며 바친 고열이 아닙니까? 권세운은 당황하여 연서의 뺨을 갈겼다. 연서의 입가에서 핏물이 터졌으나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어도 이 사실은 이미 한양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당신의 목을 칠 작두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권세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화는 흩어진 무당패를 수습하여 관아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도망은 애군을 키울 뿐이다. 관아 마당에서 끝을 보자. 무당패 여인들은 무복 속에 칼을 숨겼고 칠복은 북 대신 몽둥이를 들었다. 연서는 관아 안에서
관인과 비밀 장부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건 단판 승부였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서는 품속에서 피 묻은 비망록과 증거 상자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 기록은 귀신에게 바치는 충문이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짠 뇌물 장부이옵니다. 수령 나으리의 서명과 윤도겸의 상단 인장이 여기 찍혀 있사옵니다. 하고 연서가 사자우를 토했다. 당황한 권세훈이 사내들에게 칼을 휘두르라 명했으나 그보다 먼저 도화의 신형이 허공을 갈랐다. 도화의 팔뚝에 돋은 핏줄은 노안 청룡처럼 요동쳤고 그녀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터졌다. 달려들던 장포교의 가슴팍에 도화의 발길질이 꽂히자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뼈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잘 익은 수박이 터지듯 방패가 박살났고 나졸들은 추풍낙엽처럼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다. 단상 위에서 섯을 퍼렇게 호령하던 권세호는 어느새 가끈이 풀린 채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는 연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지저댔다. 살려주게. 내가 재물을 다 주겠네. 창고에 쌓인 곡식과 금괴를 다 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보전해주게. 하고 그는 콧물을 흘리며 애걸했다. 옆에 있던 윤도겸 역시 단정하던 옥색 도포가 흙탕물에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제 부하들을 방패 삼아 도망치려다 도화의 매서운 눈빛에 막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귀한 척하던 상단의 자제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매 맞기 싫어 벌벌 떠는 똥개 한 마리만 남은 꼴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추한 몰골을 보며 침을 뱉고 야유를 보냈다. 연서는 권세훈의 앞에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죄는 붓끝에 적히고 벌은 하늘이 내리는 법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백성의 눈물만큼 이제는 당신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요. 그리고 연서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문서 한 장을 딱 꺼내 바닥에 펼쳤다. 여기 보시오. 관아의 관인 자국이 겹으로 찍혔습니다. 한 번 찍고 또 찍었습니다. 급히 위조할 때 손이 떨리면 이렇게 됩니다. 더구나 수령의 필체라 우기기엔 획이 다릅니다. 당신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이지요. 권세훈의 얼굴이 단숨에 잿빛으로 식었다. 그때 관찰사가 보낸 군관들이 들이닥쳤다. 연서가 미리 인맥을 통해 전달한 밀서가 제때 도착한 것이었다. 권세훈과 윤도겸의 상투는 사정없이 휘잡혔고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무당패 여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칠복은 부서진 북을 다시 두드리며 승리의 박자를 맞췄다. 악인들이 멍석에 말려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서는 비로소 붓을 쥔 손의 떨림을 멈췄다. 잘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인과응보의 이치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다. 모든 소동이 잦아든 저녁, 무당패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도화는 보찜을 챙겨 연서 앞에 섰다. 이제 누명도 벗었고 내 팔자도 뒤틀리지 않았으니 그만 제 갈 길을 가시오. 서방은 이제 번듯한 벼슬길을 찾아야지. 도화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연서는 말없이 도화의 손을 잡더니 그녀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찢어진 부적 조각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리고 제 도포끈을 풀어 그 부적 조각을 작은 꾸러미처럼 감싸 도화의 허리띠에 메어주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약조를 적었다. 처음엔 협박에 의한 거짓 혼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진심으로 맹세하겠소. 당신은 내 평생의 짝이요. 내 붓은 당신을 위해 쓰고 당신의 몽둥이는 우리 집을 지키면 되지 않겠소.
도안은 부끄러운 듯 연서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후 유연서는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공명정대한 관리가 되었고 도안은 그 곁을 지키며 의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렸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장부 대신 혼인서약이라 부르며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사람의 팔자는 노란 종이 부적 한 장으로 막는 것이 아니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크고 효험 있는 부적이었지요. 예시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이 가슴에 닿았다면 우리네 인연도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따뜻한 약조라 하였으니 다음 판도 저와 함께 해주시지요.